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계산 문제 2강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네 문제를 정형화된 문제를 지금부터 상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요. 자, 여러분께서 목표로 하는 합격의 기간이 있을 건데요. 3개월 안에 합격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개월이면 3개월, 3개월이면 1.5개월에 단축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자, 부동산 학교에서는 이 계산 문제를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정형화된 문제를 알게 되면 여러분께서 더 좋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1번인데요. 실제 출제됐던 이 문제 그대로입니다. 그걸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글자를 확대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11번 주택담보대출에서 뭘 구하냐 하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글자를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겁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주택 시장가치가 3억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자, 이것도 결국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 하면 핵심은 DTI하고 LTV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하면 먼저 DTI가 어떻게 되고 LTV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최대 대출 가능금액을 구할 수가 있고 저당상수가 있는데 이 저당상수의 담보대출 여기다가 담보대출 금액을 적게 되면 이 금액이 뭐가 되냐면 원리금 상환액이 됩니다. 대출 금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된다. 이 원리금 상환액을 저당 지불액이라고 그러고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럽니다. 그 두 가지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저당 지불액,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저당 상수는 쓰이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DTI가 40이니까 DTI 40은 넣고 40 분모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총 그 사람의 소득에 대한 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 소득은 지금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분모로 하고 분자를 지금 모르니까 분자는 X로 하면 두 개 곱하면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이 2천만 원은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지 않습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의 저당 상수를 곱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2천만 원 이퀄 뭐가 되냐면 저당 상수 곱하기 대출 가능 금액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하는 건 이 대출 가능 금액이죠. 대출 가능 금액은 0.1로 나누면 되겠죠. 2천만 원을. 그래서 합은 2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저당상수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저당상수.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2번인데요. 12번도 좀 더 같은 내용인데요.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월급입니다. 자, 여기에 고정금리가 나와 있죠. 고정금리, 대출기간 나와 있고 원리금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걸 알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2회차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에요. 2회차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2회차에
구입을 위해서 은행에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회차 상환. 그러면 2회차 상환해야 할 원리금 뭐냐? 1회차까지 원금을 얼마 냈는지를 봐야 되고, 이자는 중요하지 않고 원금이 중요하지, 1회차에. 1회차까지 원금을, 지금 2회다 그러면, 이게 1회고 2회다 그러면 1회차까지 원금을 얼마 냈는지 보고, 이만큼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기간 중에서, 남는 기간에 원금에 대해서 금리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자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2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했는데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뭐냐? 그러면 이 원리금은 원금이 균등하다고 그랬으니까 균등 20년으로 나누면 되겠죠. 원금은 2억 원을. 그러면 얼마가 되죠? 나누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20년을 분모로 해서 나누면 1000만 원이 됩니다. 이 1000만 원이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금 더하기 원리금 뭐냐? 이 1000만 원을 이미 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2억에서 10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9천이 되는 거죠. 1억 9천이 남는 겁니다. 2억에서 1000만 원을 원금 뺐습니다. 1억 9천. 이 남는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구하는 건데요. 그 이자를 구하는 것은 금리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5%를 곱하는 거예요. 5%를 곱하면 여기에 따른 남는 금액의 원금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곱하면 0.0으로 곱하는 거니까 950만 원이 되겠죠. 9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원금이 1000만 원이고 이자가 950이니까 더하면 합하면 어떻게 되죠? 합하면 결국은 합하면 19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1000만 원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아까 합하니까 1950만 원이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4번 19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환원율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세전연금 수지 부채세를 쭉 나오는데 자료를 선정한 값도 틀린 것은, 자, 이 용어들 알아야 됩니다. 유효, 소득, 총소득, 순소득, 승수 알아야 되고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종합 환원율, 이걸 알아야 됩니다. 좀 더 크게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용어를 지금 묻는 겁니다. 유효 총소득이 얼마고, 순소득 승수가 얼마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얼마고, 종합 자본 환원율이 얼마냐. 그럼 이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유효 총소득, 그리고 부채 감당률이 있는데, 자, 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유효 총 소득 승수를 알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번 표를 보시면 여기에 유효 총 소득 승수는 유효 총 소득분의 총 투자액입니다. 총 투자액을 기억하셔야 되고 유효 총 소득이 분모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알면 지금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 총 소득 승수가 5니까 유효 총 소득이 x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유효 총 소득 구하는 거니까 x분의 총 투자액이 분자했습니다.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2억, 1번은 2억이 맞는 거고요. 다시 2번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순소득 승수가 있는데, 순영업소득분의 총 투자액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순영업소득액은 여기 안 나와 있죠. 순소득액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계산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x를 구하는 건데요. 이것은 순영업소득분의 총 투자액이에요. 10억입니다. 10억. 자, 10억인데, 그러면 이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하냐? 저번에 공식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 세전연금 수지의 지분 투자액이 있는데, 순영업소득을 x라 하면, 순영업소득에다가 지분 투자액을 빼면, 지분 투자액은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당 지불액이라고 합니다. 이걸 빼면 세전 현금 수준이 되는 거예요. 세전 현금 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전 현금 수지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6천만 원이면 그리고 지분 투자 세전연금 수익 6천만 원이고 그리고 뭘 구해야 되냐면 원리금 상환액, 즉 저당 지불액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액 또는 저당 지불액 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영어를 알아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마침 부채 서비스액이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4천만 원을 대입을 하면 X는 1억에다 4천 빼면 6천이 되겠죠. X는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1억이니까 이 분모에 1억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순영업소득이 1억이고 총 투자액이 10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승수는 순영업소득분의 총 투자액이 되는 겁니다. 총 투자액이 10억이니까 약분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세전현금 수지 승수도 3번도 맞는 겁니다. 2번도 맞고요. 그러면 4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건데 4번이 왜 정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본 환원율. 자, 자본 환원율 공식 알아야 됩니다. 자본 환원율. 여기 지금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 되어 있죠. 종합 자본 환원율. 자, 여기 종합 자본 환원율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을 분자로 하는 거예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이것은 여기 보면 순소득 승수가 순영업소득분의 총 투자액이니까 이것의 역수관계가 된다. 역수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먼저 총 투자액을 분모로 구하고 순영업소득을 구하면 종합자본율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한번 계산을 또 해보겠습니다. 종합자본 환원율. 자, 분자가 뭐라고 그랬죠? 분모가 총 투자액입니다. 10억입니다. 10억이 분모로 되고 10억이 분모로 되고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10억에다가 뭘 분자로 두냐면 순영업소득을 분자로 두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아까 얼마였냐면 여기 계산했을 때 1억이 됐지. 1억이 됐습니다. 1억. 4번이 아니고 4번이 지금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5번까지 있습니다. 문제 잘못 얘기했어요. 5번까지 있습니다. 자, 10억분의 1억입니다. 이 10억은 1억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10억은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순영업소득이 분모가 돼야 된다. 종합자본 환원율일 때. 그 다음에 분자는 순영업소득이 분자가 돼야 되고 총 투자액이 분모가 돼야 됩니다. 이 역수하고 좀 혼동되는데 순소득 승수하고는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총 투자액이 10억입니다. 10억.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아까 계산했는데 1억이 나왔어요. 1억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얘기했지요. 순영업소득에다가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 이걸 빼는 거죠. 그 4천을 빼니까 세전현금 수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 자, 10분의 1이 되니까 0.1이니까 몇 프로? 0.1이니까 0.1 또는 뭐라고 해야 되죠? 또는 10%, 10분의 1이니까 10%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 맞죠? 4번입니다. 정답이. 8%라 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당연히 맞겠지요. 부채 감당률은 또 공식이 있으니까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부채 감당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여기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부채 감당률도.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순영업소득이 아까 좀 전에 여기 계산했을 때 X가 순영업소득인데 1억이라고 그랬죠. 1억. 4천만 원분의 1억이니까 약분하면 2는 4, 2, 5, 10이니까 2분의 5잖아요. 암산하겠습니다. 2분의 5는 결국 2.5가 되는 거죠. 맞지요? 2.5. 그래서 부채 감당률 2.5가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 4번은 10%가 돼야 됩니다. 종합자본 환원율 총 투자액분의 뭐가 된다고요? 순영업소득. 지금 순영업소득이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영업소득. 자, 여기 순영업소득 여기 나오죠.
순영업소득 여기 지금 역수관계에 있는 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전현금수지에서도 보세요. 순영업소득이 있습니다. 이웃총소득의 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부채서비스 이걸 저당지불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 이걸 빼면 세전현금수지가 된다. 이 공식도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소득세를 여기다 빼면 세후 현금수지가 된다. 영업소득세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순영업소득에다가 이자 지급분 빼고 감가상각을 빼면 얼마 가세소득이 나오는데 거기다 세율을 곱한 게 영업소득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이따 그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 자,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은 공식이 세후니까 분자가 세후 현금수지가 돼야 됩니다. 분자가 세후 현금수지가 분자가 되는 거고, 분모는 자기자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분모는 자기자본이 분모가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자, 공식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자기자본분의 세전현금 수지하면 이건 자기자본 수익률이 되는 거고, 즉 세전현금 수익률이 되는 거고, 세후 하면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려면 여기가 세후 현금 수지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자, 이 문제는 실제 약간 문제가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어서 이건 당시에 27회에서 전체 4개 다, 5개 다를 정답 처리해 준 겁니다.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 문제 자체가 틀린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한번 문제를 다시 고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이니까 자기자본분의 세후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문제가 지금 결함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설정이 되지 않았어요. 부동산 가격이 20억이라고 그랬어요. 대출 비율이 이렇게 60% 되고 금리, 대출 기간 나와 있어요. 원금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 자,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요. 만기에 일시에 상환한 거니까 그 전에 원금을 20년이면 20년 후에 원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금을 안 냅니다. 원금 균등이 아닙니다.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순영업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수 나와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공식입니다. 여기 지금 세후 현금수지 나왔잖아요. 세전현금수지에다 양도소득세를 빼고 빼면 세후 현금수지가 나온다. 세전현금수지는 순영업소득에다가 부채서비스액을 빼는 겁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건 저당지불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부채서비스액이나 저당지불액 같은 말이다. 원리금 상환의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유효총소득이 나와서 경비를 뺀 게 순영업소득이에요. 경비를 빼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세무서에 자영업자들. 경비 뺀 게 순영업소득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경비 빼고 이제 소득 공제도 하고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세율이 가표가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이제 공실이 있으면 이거 빼서 유효총소득을 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능한 총소득에다가 이렇게 차츰 내려가는데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의 유사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먼저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것은 자기자본분의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기자본은 얼마냐? 먼저 자기자본 분모를 구하면, 자, 자기자본 분모입니다. 자기자본 분모는 어떻게 구하냐면 대출 비율이 60%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60%. 그러면 자기자본은 부동산이 20억입니다. 토지건물. 자기자본은 얼마 들어가면 40%가 들어갔겠죠. 이건 암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20억에 40%니까 얼마가 될까요? 8억이 되죠. 자기자본은 8억이다. 자기자본은 8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기자본이 이게 8억이 되는 겁니다. 8억입니다.
자, 8억을 분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하면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세후 현금 수지는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뭘 빼냐 하면 소득세를 뺀다고 그랬죠.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영업소득세를 뺀다고 그랬습니다. 가표에다 세로 곱하는 거예요. 자, 영업소득세를 빼면 되는데 먼저 세전현금 수지를 구하고 영업소득세 구해야 되겠죠. 세전현금 수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순영업소득이 있잖아요. 순영업소득에다가 뭘 뺀다고요? 여기다가 뭘 빼냐. 아까 말씀드린 저당 지불액이나 원리금 상환액을 빼야 되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 그런데 여기서 만기 일시함을 상환하는 거니까 원금을 뺄 필요가 없어요. 이자만 빼면 되는 거예요. 이자만. 그러면 여기서 대출금이 얼마냐? 대출금은 60%예요. 20억에. 그러면 12억이 대출금이잖아요. 12억의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이자가 연 5%예요. 5% 곱하면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자. 그러면 세전연금 수지는 세전연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에다가 뭘 빼냐면 이 원리금의 합배를 원래 빼야 되는데 그걸 저당지불액 또는 부채서비스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인데 원금은 뺄 필요 없다. 왜냐면 원금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니까 이자만 빼는 거예요. 그러면 2억에다가 6천만 원을 빼면 1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1.4억이 되는 거예요. 자, 2억에다 1억을 뺐습니다. 그러면 1.4억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결함은 뭐냐? 자, 기간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기간이. 그러면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이 1년 후냐 2년 후냐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문제 수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1년 후라고 제가 단서를 달게요. 이 단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진 조건에 단서가 없습니다. 이것만 주어져 있어요. 1년이라는 기간을 줬을 때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면 6천만 원이 이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5%를 곱했어요. 12억에 6천만 원이에요. 부채가 대출이 12억이니까 12억에 5%는 6천만 원. 그럼 6천만 원을 빼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6천만 원을 어디에서 빼는 거죠? 6천만 원은 이것은 영업소득에서 빼는 거예요. 2억에서 빼니까 1.4억이 된다. 1.4억이. 자, 여기까지 지금 계산하면 뭐가 되냐? 세전현금수지가 되는 거예요. 세전현금수지. 그럼 1.4억을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뭘 빼야 되냐?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영업소득세가 좀 어렵습니다.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 2억에다가 계산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2억에다가 뭘 빼냐? 이자를 빼는 겁니다. 이때도 이자를 빼는 거예요. 자, 이자가 얼마였죠? 아까 대출이 12억이니까 12억에 이자가 아까 6천만 원이었죠? 이자를 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2억에서 이자 빼는 거. 그런데 뭘 빼냐? 마지막에 감가상각비를 빼는 거예요. 이건 정액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감가상각은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매년 똑같다. 정액법은. 그러니까 20년에 감가니까 20억이니까 어떻게 되냐? 원래는 1년에 1억이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20억은 전체 금액이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있어요. 40%만 투자했어요. 8억만. 8억에 대한 감가를 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8억에 대해서 감가. 8억에 대한 감가를 어떻게 하느냐? 8억에 대한 감가를 2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겠지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하면 8억을 여러분 한번 나눠 보십시오. 8억을 20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8억을 나누기 20 하면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됐어요. 4천만 원이 됐습니다. 8억을 20년으로 나눴어요. 자, 8억을 20년 되니까 이 4천만 원에 뭐가 생기냐면 감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여기서 지금 전체가 순영업소득 2억인데 여기서 계속 1.4억이 됐죠. 1.4억.
1.4억에다가 뭘 뺐냐? 영업소득세를 뺐는데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하느냐? 순영업소득 2억에다가 뭘 빼느냐? 이자를 빼는 건데 그 이자가 어떻게 됐냐면 아까 6천만 원이 된다고 그랬죠. 이자는 6천만 원. 6천만 원 뺐어요.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비는 아까 8억에 대한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자본금인데 그게 8억이에요. 40%. 8억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되죠? 그걸 20년으로 이제 나눴어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억에서 6천을 빼고 다시 4천만 원을 뺐다. 그러면 2억에서 6천 4천 빼니까 1억이 남는 거죠. 1억이 남는데 이게 과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과표가 되는 겁니다. 자, 영업소득세는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냐면 20%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20%니까 1억의 20%는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그러면 전체 아까 1억 4천이 남았고 세전 현금 수지가 됐고 영업소득세가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은 1억 2천만 원이 세후 현금 수지가 되기 때문에 분모는 뭘 자기자본을 둬야 된다고 그랬죠? 이 자기자본이 8억이라고 그랬습니다. 8억. 이거 계산하면 1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15%의 정답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15%가 아니다. 정답이 15%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 1년 지나서 1년 이후에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했다 하면 15%가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정답으로 다 처리했다. 잘못된 문제를 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핵심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공식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지금 본 겁니다. 영업소득세 구하는 거 순영업소득에다가 대체충당금 있으면 더하고 없으면 안 더하고 이자 지급분을 빼고 감가상각을 빼야 되는 거. 이게 좀 어려웠어요. 감가상각이. 이거 빼면 과세소득이 나오는데 거기다 세율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소득세를 뺀 결과가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 이것을 자기자본금으로 나누면 세후 현금 수지 수익률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익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문제 빼고는 다른 것은 좀 쉬웠습니다. 이 문제 빼고는. 그래서 이것은 제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여러분 제 강의를 한 3회 정도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마지막에 이 문제는 버려도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렵다. 이건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그냥 포기하셔도 됩니다. 포기하시고 다른 문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했던 이 문제, 이건 풀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2분 안에. 2분 안에 풀 수 있는 것으로 집중을 하시라. 너무 어려운 건 자기 문수에 맞지 않은 건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좀 어려운 것도 풀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을 잘 잡아야 되고 이런 공식들을 잘 익혀야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잘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부동산 학개론도 계산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민법은 논리적인 부분을 요하지만 부동산 학개론은 앞부분은 좀 쉽습니다. 그렇지만 계산 문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도록 기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만 잡아야 되는데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따라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